족저근막염이라는 건 왜 생기는 걸까요? 오래 걷거나 발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족저근막염이 잘 생깁니다. 사실 저도 족저근막염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20대 팔팔한 청춘인데도 운동 안 하고 스트레칭은 전혀 안 하고 결정적으로 맨날 딱딱한 구두 신고 다녔습니다. 족저근막염에 걸릴 모든 요소를 거의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제네스 신경외과 의원 원장 조성윤입니다. 자, 오늘은 발바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족저근막염, 족저, 발의 아래쪽 근육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그러니까 발의 아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는 근육이 있고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족저근막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엄지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쭉 갈 때 팽팽하게 느껴지는 질긴 줄 같은 게 느껴질 거예요. 발바닥을 만져보면 그 부분을 족저근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이라는 건 왜 생기는 걸까요? 족저근막염이 잘 생기는 경우는 오래 걷거나 아니면 발을 뭔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족저근막염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치면 육상 선수들은 항상 족저근막염에 걸릴까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걷는데도 잘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유독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발바닥을 충분히 잘 스트레칭을 해서 발바닥이 몰랑몰랑 보들보들한 상태에서 걸으면 문제가 없는데 팽팽하게 긴장되고 딱딱해진 상태에서 자꾸 쓰게 되면 충격이 점점 더 가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발바닥을 둘러싸고 있는 코어 근육 자체가 시원찮을 때입니다. 근육은 시원찮은데 그나마 있는 근육을 단단하게 팽팽하게 긴장시켜 놓은 상태에서 자꾸 쓰기만 하면 근육이 말썽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족저근막염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였습니다. 레지던트가 걸어 다닐 일이 뭐가 있느냐? 엄청 많이 걷습니다. 병원에 곳곳을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걷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족저근막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서 왜 아프지? 처음에는 약간 간질간질한 느낌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견딜 수 없이 아프게 되고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족저근막염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그 20대 팔팔한 청춘인데도 운동 안 하고 맨날 걸어다니고 스트레칭은 전혀 안 하고 결정적으로 맨날 딱딱한 구두 신고 다녔습니다. 나름 의사라고 그때 와이셔츠 탁 입고 넥타이 하고 구두 신고 이렇게 일을 했어야 되거든요. 운동화를 못 신었어요. 근데 그 넓은 병원을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면서 발을 혹사시킨 거죠. 그런데 사실은 족저근막염이 오기 전에 신호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수술방에서 어시스트를 하다 보면 가끔씩 수술 기구들 전기를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각종 기구들이 막 얽혀요. 그러다 보면 바닥에 전기줄이 막 널브러져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전기줄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좀 슬 치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엄지발가락, 검지발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싹 집어서 드러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날은 전선을 집어서 이렇게 옮겨 놓으려고 하는데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다 말고 고함을 지르고 죄송하다고 나가서 스트레칭을 하고 쥐난 걸 풀고 다시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이미 발바닥 근육이 너무 긴장하고 문제가 생겨 있어서 족저근막염 생기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눈치를 못 채고 계속 일하다가 쩔뚝거리면서 다녔죠. 다행히 그때 해결은 잘 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족저근막염에 걸릴 모든 요소를 거의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족저근막염이 또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러닝이 대세잖아요. 뛰어다니는 분들 워낙 많은데 그런 분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러닝하게 되면 족저근막염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아치를 서포트해주는 기능이 있는 운동화가 나온다든지 운동화의 단단한 정도가 어때야 된다든지 그러면서 자꾸 비싼 운동화 찾고 그렇게 되잖아요. 모든 건 장비빨이라고. 근데 장비빨이 맞긴 한데 장비로도 해결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꿈치로 이렇게 쿵쿵쿵 이렇게 하게 되면 뒤꿈치 쪽에 있는 발바닥 근막이 미세한 손상이 지속되면서 족저근막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러닝을 하실 거면 충분히 스트레칭도 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러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족저근막염 처음 들었던 게 이제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 살이 한 30kg 확 쪘어요. 그렇죠.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발바닥 근막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짐을 더 짊어지게 되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백팩을 맸어요. 등산 가방을 맸어요. 그러면 결국 그 하중의 상당 부분은 결국 발바닥에 전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0kg 쪘다. 그러면 30kg 백팩 메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발바닥에 그만큼 하중이 갑자기 늘어나는데, 그러면 발바닥 근육, 코어 근육들은 30kg 늘어난 만큼 코어 근육도 늘어났느냐?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발바닥 근육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을 갑자기 너무 넘어서 버리니까 발바닥 근막이 자극받아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좀 되네요. 그렇게 사모님 30kg 이런 거 함부로 발설해도 되나요? 지금 원래 몸으로 돌아왔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다른 데 쪽에서 원인이 돼서 통증이 밑으로 내려가는 족저근막염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될 수는 없나요? 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허리가 이렇게 삐딱해져 있어요. 할머니들 그런 경우 많은데, 오랜 세월에 걸쳐서 허리에 병이 있어서 점점점 기울어져서 한쪽으로 하중이 가해지면 한쪽 발에만 족저근막염이 늘 생겨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은 허리가 그렇게 나빠져서 하중이 가해지는데 발바닥 근육은 날이 갈수록 더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못 버티는 발에다가 평소보다 더 많은, 다른 쪽 발보다는 한쪽에 더 많이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발바닥 근막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막 썼더니 어쩔 수 없이 족저근막염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어쨌든 또 치료를 해야죠. 그러면 족저근막염, 어쨌든 염증이잖아요.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증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기본은 먹는 약, 물리치료, 그리고 모든 통증 치료에 곳곳에 잘 쓰이는 것, 주사치료, 그리고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상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사치료는 염증 반응을 갑자기 낮춰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약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고요.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는 깊은 근육에 뭉쳐진 부분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주위에 새로운 미세한 혈관들이 잘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힐링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입니다. 그건 당장의 치료 효과도 있지만 앞으로의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저 연결된 다른 근육, 복잡한 것들까지 많기 때문에 쇼츠로 이렇게 제작을 따로 여러 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바닥에도 코어 근육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코어 근육을 충분히 잘 발달을 시켜놔야 됩니다. 특히나 젊은 분들, 활동량이 많은 젊은 분들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생기는 족저근막염은 코어 근육하고 관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로 줄어가는 근육 중에서도 발바닥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들을 따로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아주 복잡한 운동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진료실에서도 늘 스트레칭을 하게 됩니다. 족저근막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몸에 근육들이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발바닥, 발가락, 그리고 종아리 근육들을 늘려주기 위한 그런 스트레칭을 짬만 나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